이종필의 감성 충만. (1월 24일) 구정 연휴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지금쯤 감성 충만 가족분들은 어디신가요? 시끌벅적했던 연휴를 즐기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겠죠? 그래도 이종필의 감성 충만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텐션 업, 기분 업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팍팍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필의 감성 충만 35회 에너지 충전 첫 곡 나갑니다.
네, 이종필의 감성충만 35회 첫 곡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들으셨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이 곡은요 1990년도 그때 김현정 씨의 첫 데뷔 앨범에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잘 보면요 그 시원시원한 여성 보컬의 가창력이 특징인 그런 노래인데, 이게 일렉트로닉 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김현정 씨가 그 이 노래를 이유로 인기를 끌면서 멍, 돌려놔, 거짓말처럼 이런 히트곡으로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한데요. 김현정, 이 가수는 롱다리, 키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17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리가 길어가지고 롱다리 미녀 가수라고 불리워지기도 했고요. 저한테 좀 누구보다도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한테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김현정 씨 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셨을 때 제가 사회초년생이었거든요.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회사가 사실은 그 주류 제조사, 맥주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이 김현정 씨가 경기도에 있는 모 주류 도매상 사장님 딸이라고 해가지고 유심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김현정 씨는 보면 이게 그 1990년대에 그녀의 이별을 발매를 했는데, 이게 또 한 7, 8년 후에 그 역주행이라고 하죠. 역주행 대박이라고 해서 그 1997년도 8년도에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서 무슨 차트라고 하죠. 차트에 한 20위권까지 다시 진입했던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현정 씨의 시원한 그녀와의 이별을 들으면서 우리 감성충만을 시작했고요. 지금 오늘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휴 동안 많은 그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지칠 수 있을 그럴 시기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기운 좀 내보자고 해서 첫 곡을 제가 선곡을 했고요. 어떻게 여러분들 감성충만 가족분들 그 명절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명절하면 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기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명절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차례라고 하죠. 차례, 제사. 그게 생각이 나는데, 차례라고 하면 이제 가족들, 친지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어르신들 다 보게 되고 어떻게 다 헤쳐 모여 하는 그런 모인다는 그런 어떤 제사인데, 그 제사 때 모이다 보면은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거리, 그리고 친인척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서 반갑게 보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집 주변에 이제 일가들이 많다 보니까 제사를 8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집에 다 모여요. 그럼 8시에 시작을 해서 다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를 다 지내고, 물론 제사 지낼 때 남자 위주로 아무래도 그 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남자를 아직도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남자를 더 여성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었는데, 제사 지낼 때 남자들은 다 그 차례상 앞에서 이제 앞에 어르신이 이렇게 따르고 하는 거에 따라서 누가 절한다 싶으면 같이 따라서 절하고, 2번 하죠. 2번씩 절하고, 또 여성분들은 밖에서 이제 밖이 아니죠. 이렇게 부엌이나 이런 데서 제사용품 준비하고 음식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남자라 보니까, 그리고 장남이다 보니까 제사를 하러 이제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 8시부터 제사를 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오후 3시 정도 돼야 제사가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제사하고 끝나서 막 먹고 가라는데, 거기 있는 동그랑땡이나 이런 거 한두 개 입에 먹고 후닥닥 또 이제 가족끼리 나와서 또 옆 다른 집을 갑니다. 각 자손들이 모르겠어요. 형제마다, 할아버지 형제겠죠. 할아버지 형제들마다 다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또 여기서 쭉 가서 2번째 그 다음 어르신인가 봐요. 그 다음 어르신이 거기서 또 절하게 되고, 거기서 또 먹고 가라고 하면 또 이게 그 간단한 거 입에다 넣기도 하고, 줄줄 돌다 보면 옆집인데도 바로 옆집인데 더 글로 안 가요. 순서가 있다고 해서 저기 차로 한 30분 되는데 거기 가서 제사 지내서 또 30분 와서 집 근처 와서 또 지내고, 참 그런 하루 그 차례 지내는 날이면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때 넘어서까지 차례를 지내다가 지치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차례 때는 제사 지내는 게 좀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모여서 하던 그 차례를 각각의 집에서 그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자식들 집안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집안끼리만 모여서 하는 걸로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그 차례가 많이 축소돼서 제사를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정말 간편해진 좀 시간이 짧아진 예전보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3시까지 했던 그런 차례에서 그냥 아침에 우리 일가 친척 바로 가까운 일가 친척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차례로 좀 저희 집은 바뀌기도 했는데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뀔수록 이런 차례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면서 진짜 어디 방송이나 어디서 나왔던 그 온라인 차례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닐지 하나의 문화고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어쩔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차례 같은 거 있으면 정말 희생하는 게 여자들이거든요. 남자들은 음식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자들은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동과 시간과 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 어른들 돌아가서 먹고 나면 또 치우는 것부터 해서 참 여자들은 나는 이 차례라는 게 정말 정말 힘든 노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우리 그 구정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구정의 이런 제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문화 과거보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더 할 건데요. 두 번째 곡 또 신나는 곡 예전에 신났던 곡 한 번 더 듣고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나요? 늘 웃고 서 있는 그대는 무엇이 좋아요?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는 있지만 그대의 눈동자의 몸은 왠지 모를 슬픔 나는 봐요. 작은 유리방 안이 답답해. 사람들 시선 이젠 싫어. 내 많은 웃음만 남아 자꾸 슬퍼지는 만해의 긴 윈도우 아래서 그대는 무엇을 보나요? 도시를 지키는 그대는 허수아 비 등 앞에서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 연인과 손잡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유리방에서 내가 본 세상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슬픔만의 킹하 메마른 웃음으로 온종일 도시를 지키네. 그대는 무엇을 보나요? 늘 웃고 서 있는 그대는 무엇이 좋아요? 밀리는 사람들 물결 속 그 안에 뛰어들고 싶어. 그래요 하루를 온종일 홀로 있는 고통 나는 알죠. 작은 유리방 안이 다
네, 두 번째 곡 현진영 씨의 슬픈 마네킹 들으셨습니다. 현진영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하자면요. 현진영 씨가 본인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밝혔는데 어릴 적에 한남동 어떤 유엔 빌리지라는 그 한남동이면 서울의 한남동이면 미군 기지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인데 물론 이태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붙어 있어요. 한남동하고. 그때 흑인 친구들과 함께 댄스 배틀을 하고 막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초등학생 나이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완성된 비보이들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춤까지 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같이 놀던 흑인 친구들도 막 서로 그때 막 춤으로 배틀을 붙고 지금은 뭐 댄스 배틀이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서 익숙하지만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에는 춤을 추고 흑인과 댄스 배틀을 한다는 거는 무슨 해외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현진영 씨가 서울에서 이태원이나 한남동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흑인들하고 춤추는 문화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그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이제 방송으로 나가서 백댄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백댄서 춤을 너무 잘 추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SM에도 지금 SM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SM의 창시자죠. SM 그 엔터테인먼트 SM 이수만 씨한테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가 가장 처음에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이수만 씨하고 홍종화 씨라는 또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저 이제 춤은 잘 추는데 노래를 이제 못하니까 이수만 씨하고 홍종화 씨가 이제 현진영 씨를 데리고 이제 좀 노래를 가리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노래는 아마 그때 성악의 기초부터 해서 어떤 발성 연습부터 해서 아마 진짜 그 소위 말하면 스파르타식으로 엄청난 그 훈련을 통해서 현진영 씨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수만 씨가 그때 당시 그 노래 트레이닝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혹독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제 현진영 씨가 이수만 씨하고 홍종환 씨에게 트레이닝 받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데 물구나무 선채, 뭐 산토끼 노래하고 뛰면서 노래 시키고 산 정상까지 타고 막 뛰어오르고 내려오면서 계속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진짜 대단한 그 혹독한 트레이닝 방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쩜 이제 그 이후에 이수만 씨가 그 후배들 이제 기획사를 차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고 이제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수들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아마 현진영 씨한테 한 것처럼 그 이후로도 그 혹독한 훈련법이 되어서 그 가수 보아 알죠? 보아 씨는 현진영 씨한테 했던 그 트레이닝 방법을 그대로 또 혹독하게 했고 SM 출신은 동방신기도 아직도 그 트레이닝을 생각하면서 와 너무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일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이수만 씨가 초창기 현진영 씨를 발탁해서 트레이닝하고 그러고 나서 현진영 씨가 이 음악계 춤으로 같이 춤꾼으로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현진영 씨가 춤도 너무 잘 췄지만 원래 현진영 씨가 1990년대 데뷔할 때 뉴댄스에서 한국의 바비 브라운 스타일의 힙합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 초창기에 현진영과 와와라고 현진영의 뒤에 두 명이 백댄서가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백댄서 출신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현진영과 와와에서 그 뒤에 와와 역할을 했던 그 백댄서 일기 그것도 기수가 있더라고요. 일기에는 여러분 클론 아시죠? 클론 구준엽, 강원래 이 두 분이 현진영과 와 초창기에 일기 백댄서였고요. 그 이후로 듀스 김성재, 뭐 김송 이분은 아마 강원래 씨하고 결혼했던 그분입니다. 여자 댄서 백댄서죠. 김성재, 김송, 김재현, 이의정 이렇게 뭐 5명의 멤버가 있었고요. 3기에는 김성재, 이현도 이 두 분은 또 향후에 그 듀스로 데뷔를 하게 되죠. 김성재, 이현도 이분이 3기 현지장과 3기 백댄서였고 4기에는 진우션이라는 밴드의 션이라는 분이 아무튼 현진영 씨가 그 현진영과 와와 활동할 때 백댄서로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는 훌륭한 뮤지션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아마 지금 백댄서라고 하면 저기 뭐 이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고요. 이제 춤을 전문으로 해서 연예계 쪽에 진출한 분이 요즘은 상당히 많죠. 뭐 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겨루는 그런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리트 댄스 파이터 그런 TV에도 많이 나와서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거기에서 우승한 분들이 요즘 예능계를 휩쓸고 있죠. 아니죠. 작년까지 휩쓸었죠. 이번에 뭐 새로운 어떤 예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춤의 댄스 문화의 어떤 큰 획을 그고 시작을 알린 분은 현진영 씨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진영 씨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 그럼 현진영 씨 다음으로 이 우리나라 제가 그때 이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현진영 씨보다 이분을 더 좋아했어요. 현진영 씨가 춤추는 거는 왜 제가 고등학교 때 토끼춤이라고 하죠. 토끼춤 이렇게 깡총깡총 하면서 이렇게 바지는 그 디스코 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는 잘록하고 이 주머니 있는 데는 볼이 넓고 볼이 넓은 상태에서 이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디스코 바지 입으면서 그 단화 신고 그 토끼춤이라고 이렇게 뭐 토끼춤이라고 말하시면 말로 토끼춤 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갬성충만 가족분들은 토끼춤 하면 아실 거예요. 아마 현진영 씨가 토끼춤 췄던 걸 많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이 다음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분 때문에 다들 뭐 로봇 춤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댄스. 이분 정말 브레이크 댄스 하면 당대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로봇인 것 마냥 훔치고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음 곡 이분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도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우연히 날아왔다 스치고 가버린
네, 방금 들으신 곡 박남정 씨의 아 바람이요 들으셨습니다. 아까 현진영 씨 얘기도 하다가 이제 박남정 씨 얘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우리 박남정 씨 그 로보트 춤 학창 시절에 이분 따라하느라고 정말 내 친구들도 많이 따라했는데 방금 들으신 이 아 바람이요는 1988년도 발매된 노래입니다. 현진영 씨보다 조금 앞서 있죠. 근데 이제 음악적인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현진영 씨의 약간 그 친구가 말하기를 강화판이라고 현진영 씨의 조금 더 강화된 현진영 씨가 박남정 씨라고 그 이유는 우리 박남정 씨가 그 어릴 적에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랍니다.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진영 씨는 이제 춤은 너무 잘 추는데 이 노래나 가창력 때문에 이수만 씨가 혹독한 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면은 이 박남정 씨는 그 노래도 제법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몰랐는데 그 이 다음에 기억 니은 춤이라고 유명할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하는 그 춤이 나왔던 그 다음 히트곡 널 그리며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정과 화음도 자유자재로 변주해서 참 그 음감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춤만 잘 추시고 이 노래나 이런 음악적인 부분은 사실 가수들은 노래 부르고 노래 같은 이 작사 작곡은 이제 전문 작사 작곡가한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런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음악성도 있었지만 춤까지 잘 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했던 뮤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널 그리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들으신 아 바람이요로 데뷔했지만 또 이 노래도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불시착. 이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뭐 널 그리며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당시 가요 톱10 여기서 5주 연속 1위 골드컵도 수상하고 막 이랬던 골든컵이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가요 톱10에서 1위 이 주간 방송이었어요. 1위를 5회 연속으로 한 달하고 일주 더 계속 1위 하면은 골든컵을 주면서 더 이상 이제 음악 그 순위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4주 하고 그 다음에 5주째는 2등 했다가 다시 4주 하고 하면 그럼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이 박남정 씨가 대단한 뮤지션이면서도 대단한 춤꾼이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구정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아까 구정 얘기하다가 잠깐 말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다들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음식 준비하고 막 이랬었던 분들은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친지들도 봤다가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명절 보면 선물 같은 거 좀 많이 주고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은 기억이 있을까요? 명절 선물 보통 제일 뭐 무난한 선물이 주로 과일이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과일값이 그렇게 치솟습니다. 과일도 있고 요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걸 받았다고 하면 요즘에 또 이제 건강 보조 식품 뭐 있습니다. 뭐 홍삼이라든지 요즘 제가 아직 나이가 아직 50이 아닌데 그 홍삼 같은 걸 선물 받을 때면 저를 준다고 홍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때면 왠지 좀 뭐 주는 사람의 마음은 고맙지만은 홍삼을 받으면서 제가 좀 씁쓸한 게 내가 벌써 이렇게 홍삼을 받을 나이인가 그런 부분이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반면에는 맞아 홍삼이라도 챙겨 먹어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해지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홍삼 같은 선물이 있고 뭐 과일, 사과 같은 것도 있고 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마음과 정도 함께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선물보다는 아시겠지만 용돈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선물을 좀 주고받으면서 지금 제가 제 지인분이나 친한 분들한테도 약간 이제 선물 같은 걸 사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이 선물값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참 경기가 좋다 나쁘다 어떨 때는 과일값이 금값이다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명절 때마다 이 선물값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뭐 시세라든지 경기가 어떤다든지 이걸 또 가늠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그 정도 가득
주고 받는다고 봐야겠죠. 네. 김박남정 씨 노래 들었고요. 다음 준비할 곡은 또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대 떠난다는 말이. 사랑하기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홀로 애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하지만
네,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 들으셨습니다. 네,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는 1987년 이정석 씨 1집에 발매된 곡이기도 하죠. 이정석 씨는 그 대학가요제 보면 아마 첫눈이 온다고요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으로 대학가요제 금상을 받고 87년에 1집으로 본인이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 사랑하기에 이 노래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 아마 거의 뭐 중고등학생, 제가 사실은 87년도면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저는 저도 그랬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아마 이 노래 엄청나게 많이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정석 씨 이분은 보면은 맑고 고운 미성에다가 열정적인 가창력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의 반듯한 외모와 수줍은 미소, 특히 소녀 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예능 프로 같은데 아마 그때 당시 그 이정석 씨를 초대해서 예능 프로에서 막 뭐랄까 좀 이렇게 우장해고 막 웃기게 해야 되는데 본인 이미지 때문이랄까요? 아까 말한 그 어떤 황태자 같은 분위기 그렇게 하면서 막 뭐 개그 프로에서 갑자기 사랑하기를 부르고 이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예능 프로를 봤던 어렸을 적에 봤던 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정석 씨가 1집에는 1980년 1집에는 이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는 조갑경 씨 아시죠? 조갑경 씨. 저희 방송에서도 조갑경 씨 노래를 많이 틀어줬는데 조갑경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부른 그 사랑의 대화가 인기를 끌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3집에서는 여름날의 추억. 저도 여름날의 추억 압니다. 근데 우리 김성충만 가족분들은 아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보겠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3집에서는 여름날의 추억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초반까지야 이분이 아마 90년 초반까지 활동하다가 이 그 매니저와 보라설에 휩싸이고 수년간의 이 가요계 생활에 또 회의를 느끼다 보니 92년 5집을 끝으로 해서 이제 나 좀 이민 갈래? 그래서 그런지 뉴욕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타향살이 하다 보면 타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그립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했던 음악이 또 그립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나라 귀국해서 음악이 그리워서 다시 우리나라에 복귀를 해서 1998년도 그때 이제 귀국을 해서 다시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왔을 때 다시 뭐 정규 6집 내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그 음악은 이제 음악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아이돌 세대로 다 그룹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시 귀국해서 앨범을 발매했을 때는 사람들은 예전만큼의 그런 인기를 끌질 못하죠. 저도 사실은 이정석 씨 이분을 제가 2000년도 후반에 한번 이렇게 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쭉 음악 활동을 해오다가 2007년도 한 10여 곡 정도 자기가 곡을 만들어다가 이정석의 친구야라는 그 싱글 앨범도 발매하게 됐는데 저도 그 노래를 들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노래 들었냐 하니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타지에서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 회사 생활을 이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옥천에서 제가 있었을 때였는데 학교 선배님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 같은데 좋은 호텔은 아닌데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안돼 그런 호텔에 머물 수 있게 제가 거기다 잡아준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없어졌지만 대리 모텔이라고 그쪽에 방을 잡아줬는데 거기 지하에 이정석 씨가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걸 하면서 이 친구야 이정석의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정석 씨가 아직도 있네? 이분 예전에 그 사랑에 불렀던 가수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참 그 다시 복귀해서 싱글 앨범 냈을 때 당시가 대전에 있었다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정석 씨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아직까지 다시 예전처럼 그 인기는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제 공백기를 여러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음악이라는 걸 깨달았고 돌아보니 상도 많이 타고 했던 그 첫눈이 온다고요. 이게 대학가요제 금상을 받았던 그리고 사랑하기에 등의 히트곡 이런 노래들이 100대 애창곡 안에 막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그건 행운이 자기한테는 행운이었다 하면서 아무튼 옛날에 그 어떤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터뷰의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자, 우리 명절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옛날 가수 얘기도 했지만 명절 때 어렸을 때부터 있을 거예요. 각 세대별로 명절 때 가족들이나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늘 듣는 얘기. 그런 얘기는 뭐냐면 10대 때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10대 때는 너 공부는 잘하냐? 뭐 너 학교 잘 다니지? 공부는 잘하냐?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주로 어른들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20대 때는 주로 이제 대학 뭐 얘기, 군대 얘기 그리고 뭐 진로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죠. 너 어디 돈 많이 버냐? 어디 회사 다니냐? 뭐 이런 얘기 했다가 40대쯤 되면은 이제 애들 잘 자라느냐? 뭐 그런 뭐 안부에 말이 오갑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일단은 뭐 다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혼 얘기로서 그렇게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하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이신 분들한테는 아마 명절이 좀 고통스러운 명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혼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런 이야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명절 때 되면 듣는 이야기부터 고부간의 갈등부터 해서 많은 뭐 에피소드가 있을 건데요. 그냥 명절이니만큼 잘 이겨 넘기시고 어차피 이제 곧 이제 뭐 내일이면 바로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그 안 좋은 건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 좋은 얘기만 좀 담고 다음 명절에 만날 걸 기약하면서 일상으로 빠른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들으시고 마지막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밤이 스며드네 지쳐버린 나의 어깨 위로 숨가쁘게 살아온 하루였지만 내겐 작은 행복이었지 오랜만에 만나는 녀석들 얼마나 많이 변해
네, 여행 스케치의 초등학교 동창회 가던 날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은 이유가 그 동창회들 왜 친구들 이제 명절 때 좀 보잖아요. 보면 또 친구들을 만날 때 보면 어렸을 때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 저 친구 초등학교 어렸을 때 속된 말로 콧물 찔찔 흘리고 얼굴은 까맣게 떼꾸정이 잘잘잘 흘릴 때 어릴 적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막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지금 우리 지금 40대,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장성이 돼서 제 친구는 심지어 손주 본 친구도 있고 어렸을 적과 지금과 많이 바뀌어져 있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하면 반가운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반가운 친구들도 보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그리움과 참 소중한 추억 때문에 이 곡을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그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방송 끝나면 조용하게 차 한잔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명절 때 부풀었던 이런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이면 또 출근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죠.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준비와 그런 걸 해야겠습니다. 뭐 어차피 명절은 1년에 반복돼서 만나는 거긴 하지만 늘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도 이런 명절이란 걸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친지들도 보면서 이런 정을 나누는 게 우리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종필의 감성충만 35회 옛 노래들과 그리고 추억들과 그리고 명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 36회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이종필의 감성충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36회 이종필의 감성충만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 무거워 한참